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계좌에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둘 만한 종목과 이슈 분석을 또다시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원전 관련된 이슈는 특히나 보유자분들도 굉장히 많고 신규로 다시 매수할 만한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신규로 편입을 고민하신 분들이 어떻게 원전 관련 종목들 대응하셔야 될지 여러분들께 마냥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을 위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 영상들을 쭉 시청해 보면 너무 희망적이고 마냥 올라갈 거다. 거의 뭐 기우제 지내듯이 언젠간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영상들만 너무 많아요. 정말 제대로 된 대응을 이런 영상들을 보면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다 더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방안과 방법들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내용들과 한 끗 다른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한 분석 여러분께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영상을 주제는 무엇이냐? 삼성, 두산, 유럽 원전 전쟁. 지금 현재 8월 이 종목 800조 대박 없고 상한가 세 방 터질 원전 저평가 대장주 탑3 종목을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종목에서 다 터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원전 관련 종목들이 8월 달쯤에 한번 크게 상승세가 나와줄 거라고 좀 예상하거든요. 저도 2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께 한 번씩 설명드려야겠죠.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오늘의 강의를 순차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원전 관련 이슈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원전 관련주의 주가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 이슈에 따른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원전 관련 종목의 공략 방법 그리고 원전 종목 지금 현재 공략하셔야 되는 탑3 종목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요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가스를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원전 가동이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뭐 제목만 보면 자세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탈원자력을 발전을 선도해온 독일 정부가 원전 가동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그동안 독일 연립 정권의 일각에서 원전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긴 했지만 정부 차원의 입장 표명은 처음이다. 프랑스는 13조 원을 들여 최대 원전 기업의 완전한 국영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에 에너지 무기화에 나선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우려가 더해지며 유럽 에너지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러시아 국영 정유사 가스프롬은 유럽 일부 국가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을 뜻하는 불가항력 선언을 발표하기 위해 발표해 위기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정치 전문 업체 폴리티코는 18일 독일 정부가 올해 말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힌 원전 3기의 수면 연장의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독일 경제 지금의 기후 보호부 부대변인은 올겨울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도 독일 전력이 충분할지를 예측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원전 가동 연장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전력 부족이 예상되면 원전 3기의 가동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면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 결과 원전을 추가적으로 연장 가동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게 있는 거죠. 실제 최근에 지금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 뭐냐면 전 세계가 반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유럽 쪽 파하고 서방 국가들 편 그리고 지금 편을 먹고 있는 게 러시아하고 중국 편이죠. 거기에 누가 합세했냐면 바로 이란이라는 국가가 합세했습니다. 실제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상이냐면 세계에서 천연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은 러시아와 이란이 서방 제재에 대한 대항한 에너지 연대 강화에 나섰다. 19일 이란 국영 통신에 따르면 국영 석유 회사와 러시아와 국영 에너지 기업 지금 이제 가스프롬은 이날 400억 달러, 대략적으로 52조 3천억 원 규모 천연가스 개발 투자 관련 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가스프롬은 지금 현재 이란 기업과 함께 이란 남부 퀴시 파르스 지역의 8개 가스전을 개발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이란과 러시아 최대 에너지 기업은 이번 전략적 협약은
액화 천연가스 가스관 설치, 원유 제품의 생산 등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은 1위는 러시아고 1위는 이란이다. 서방의 제지를 받는 양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한 날 발표가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중동 내 입지를 계속해서 다지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양새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방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직후 이루어졌다.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아라비아 사우디 방문해서 원유 증산을 설득하는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이스라엘에 이어서 사우디와도 이란 핵무기 저지 필요성에 관해는 합의했다. 그래서 이란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란이 완벽하게 러시아 쪽으로 들어붙는 모습이죠. 완벽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스를 에너지를 무기화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무기화를 시즌 가져가자 지금 현재 유럽에서도 이에 따른 반응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이래서 지금 유럽의 지금 에너지 위기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전을 다시 한번 찾는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원전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국가들은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 방향성, 수명을 연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아직 원전을 충분치 않은 국가들은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죠. 이러한 부분은 한국에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나토 정상회의에서 최근에 열렸던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원전 세이지를 할 만큼 원전에 대해 굉장히 강조해왔고 많은 협의를 거쳤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원전의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엄청 대박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아니면은 가장 대표적인 한전 기술이라든가 주가 근데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급하게 빠지더니 반등하고 좀 그래도 좀 올라가나 싶었더니 안 올라가고 질질 새고 있습니다. 실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등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빠져버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맞나? 이거 원전 관련 종목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 원전이 해외 수출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일정을 찾아보면 이 지금 협상에 들어갔고 제안서를 냈는데 이 제안서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어떤 국가 한국이면 한국, 미국이면 미국, 프랑스면 프랑스 '나는 이 국가와 지금 현재 협약을 맺고 원전을 지을래.'라는 결정을 내는 게요. 거의 대부분 한 2023년에서 202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2022년도 7월 20 일입니다. 지금 끝나지도 않았어요. 2023년도 오지도 않았는데 2023년도 말에서 2024년 정도는 돼야 지금 우리나라로 선정될 만한 가능성 그래도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전 수주로 인해서 주가가 폭등이 나오는 건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2023년 내년은 돼야 돼요. 내년 6월 달 이후 정도야 돼야 파동이 나오지 지금 파동이 나올 시기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형 파동은 힘든 시기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대형 이슈, 나중에 해외 원전 수주 이슈가 터지면 요런 식으로 큰 폭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박스권 흐름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박스권 안에서 파동을 노리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박스권 안에서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이슈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 봐야겠죠. 이런 박스권 저가 구간 현재 보시면 아시다시피 박스권 저가 구간이잖아요. 고가 구간 아니란 말이에요. 박스권 현재 저가 구간에 해당합니다. 저가 구간에서 다시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이슈는 무엇인가? 요걸 잘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원전 관련된 최근에 일정들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일정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제가 최근에 강조해 드렸던 최태원 회장이 빌 게이츠를 만납니다. 빌 게이츠는 2024년도에 최초로 소듐 지금 현재 액화나트륨을 가지고 핵 폐기물을 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다시 한번 가동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원자력 발전소를 최초로 미국에 짓습니다. 와이오밍주에 짓게 되고요. 그런 이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빌 게이츠하고 최태원 회장하고 만나서 원전에 대한 논의하고 코인에 대한 투자를 논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여기에서 코인이 아니라 이제 아마 결제 시스템이지 않을까 CBDC 쪽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원전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번 달 말
7월 달 말에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7월 달 말에 이 회장이 이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이 7월 달 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목표를 잡고 투자하는 게 괜찮다라고 여러분께 기존에 설명드렸는데요. 여기다가 하나 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슈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뭐냐면 요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산업부가 원전 수출 조직을 강화해서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이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수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결국엔 산업부가 국내 원전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탄탄하게 만들어놔야 뭐 해외 수출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원전 정책을 진행해 왔는데 가장 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현 정부의 원전 정책은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바로 핵 폐기물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핵 폐기물을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에 현재 다시 한번 보관 장소도 만들어야 되고 그 보관을 방사능 유출 없이 훌륭하게 해내기 위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기술력이 괜찮아요? 이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원전 드라이브라고 해서 2060년 고준위 지금 이제 방사능 폐기물이겠죠. 방사능 폐기물 기술 개발에 1조 4천억 원 넣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 확보를 위해서 2060년까지 1조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R&D 기술 개발 로드맵을 20일 공개했고 이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에 따른 기술 개발 후속 조치다라는 내용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런 해결이 뭐 지원 자금 정책도 나왔고 뭐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도대체 언제 진행되는지 여러분들 의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안에서 한다 말은 많았는데 뭔가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에 뭐 업계 사람들이야 조금 어느 정도 좀 살만 난다 이제 막 공장이 가동된다 이런 얘기 하겠지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다시 건설 들어간 것도 없고, 그죠? 다시 제대로 보수하는 것도 없고, 그죠? 제대로 원전을 다시 짓겠다는 계획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원전된 관련된 기업이 실적이 다시 대박이 터지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정책의 그 중심을 잡았으면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런 진행을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의문이었는데 이런 진행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가닥이 잡혔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수원 사장 지금 현재 사장이 이번 달 말에 임명됩니다.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강화 정책을 이행할 그죠? 여태까지 정책은 나왔는데 이행할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행할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에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 공학과 교수와 이종호 전 한수원 기술본부장이 이파전 양상이다라는 내용이죠. 뭐 이분들이 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될지 뭐 중요하겠지만 전 그것보다도 언제 임명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보시면 누가 우세인지 아닌지는 뭐 나중으로 하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 한수원 사장 후보 가운데 황 교수와 이전 본부장을 최종 후보로 지금 사실상 압축하고 인사검증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 인사검증이 진행 중인데 언제까지 뽑을 것이냐라는 내용을 보면 맨 밑에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언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공훈위는 인사검증을 끝마치는 대로 이달 말까지 2명의 후보를 최종으로 확정해서 한수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한수원은 주총을 열고 단수 후보를 선택한 뒤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 2021년도 출범한 후 내부 출신 사장을 배출하다가 2012년부터 관료 출신 사장 자리를 내준 뒤 한수원은 10여 년 만에 비관료 출신의 사장을 배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 달에는 한수원 사장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으로 궤도를 이탈한 한수원의 역할을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는 점에서 신임 사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이야기했다. 여기 보시면 이번 달 말까지 후보를 확정해서 나오겠죠. 이거 뉴스화 분명히 될 겁니다. 나중에 되면 누가 지금 최종 후보가 선택이 됐다, 검증도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뒤에 이어서 8월 달 안에 바로 이 인물들이
확정이 되고 이런 인물들이 확정이 돼야 앞서 계속해서 말했었던 이런 다양한 정책들, 방사능 폐기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는 것들, 아니면 지금 최근에 멈춰 있었던 원전 개발을 다시 들어가는 새로운 원전 부지를 신성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원전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원전 보수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없게 한다든가, 혹은 새로운 투자를 한다든가, SMR이든 SFR이든 결국에는 투자가 이행되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할 수 있을 만한 중심 인물이 결국에는 이번 달 다음 달에 나온다. 다음 달에 나온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달에 이와 중심된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의 원전 국내 정책이 빛을 한번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충분히 파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런 파동들은 막 대형 파동을 만들어내요. 엄청 큰 파동을 만들어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박스권 안에서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림은 나온다. 이거 몇 퍼센트 안 돼 보이지만 여기서 박스권 상단선까지 20% 가량 올라갑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20% 가량 돼요, 여러분들. 눌림목 자리 잘 잡으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자리는 넘쳐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방 추세여도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눌림목 자리를 잘 노려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려요. 그러면 이런 눌림목 자리를 잘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우리가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후보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저는 가장 첫 번째 제시해드리고 싶을 만한 종목은 오리비텍입니다. 왜냐,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원전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방사능물, 핵 폐기물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오리비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오리비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원전 관리, 원자력 발전소 관리 보수 유지를 하는데 기술을 굉장히 잘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해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전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하는 데 가장 매출을 많이 내는 회사예요. 그래서 오리비텍이라는 기업과 꼭 반드시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넣어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첫 번째 관심주 오리비텍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보시면 방사성 폐기물 처리 최대 관심사인데 오리비텍이 최근에 관련 종목으로 급등한 모양새죠. 이제 마감된 국내 증시에서 오리비텍, 두산에너빌리티, 한시기계, 한전기술 등 원전 관련 종목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런 상승세가 보여준 이유는 바로 오리비텍이 방사성 폐기물 사업 처리 사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가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비텍 관련 종목 꼭 관심주 넣어두시고요. 두 번째는 BHI라는 기업입니다. BHI는 왜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드리냐면 핵 연료 저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결국에는 핵이 이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저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핵 나중에 폐기물 또한 보관하는데 지금 현재 연관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BHR라는 기업이 다시 한번 이번에 최근에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재활용 기술 승인을 받은 기업입니다. 현재 보시면 한미 재활용 기술 승인 소식에 핵 연료 저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급등한 건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조금씩 기술력적인 도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도움을 주면은 그 기술들을 보통 지금 한국전력이 혼자 하려고 하지 않고요. 이런 좀 이 힘든 작업이죠. 이런 힘든 작업을 하청을 맡기게 되는데, 하청을 맡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해당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가지고 같이 연구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국정과제 선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음 정부와의 같이 사업을 진행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존에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BHI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관심 두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등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얘네들이 좀 잘 갈 것 같거든요. BHI. 주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상승폭도 주가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우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우진 보겠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뽑았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관련된 기술 가지고 있거든요. 우진 400조 시장 핵연료 재활용 기술 승인에 제염 원천 기술 보유 부각을 받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다 내용 읽어보실 필요 없이 여기 보시면 원자력 발전 후 남은 핵연료를 다시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을 미국 원전 당국이 공식 승인했다는 소식에 우진이 강세다. 우진은 원전용 계측기 전문 기업으로 원전 방사능 오염이 가장 심한 세수밀 95% 이상 제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전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력을 역시나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최근에 주목할 만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두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종목 여러분께 관심주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박스권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 설명드렸죠.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세 가지 종목에다가 제가 단타 매매 이렇게 박스권 매매할 때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재진의 눌림목 지표거든요.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근데 뭐 대단한 걸 만든 건 아니고요. 너무 당연한 지표예요. 이 지표는 뭐냐? 정말 말 그대로 과하게 시장이 눌리면서 우리가 저점 타이밍을 모를 때 종목들을 이런 접점 타이밍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표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이 파란색 라인이 나왔을 때를 기준해서 주가를 이 이후부터 천천히 주워 담기 시작하면 충분히 단기 수익을 보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자리들을 포착해 주는 자리예요. 과하게 매도가 떨어졌을 때, 즉 눌림목 자리를 딱 보기 포착하기 좋은 지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눌림목 지표가 낮다고 해서 한 번에 몰빵하시기보다는 천천히 분할 매수해 볼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께서 접근하시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우지는 아직 자리 안 왔죠, 그죠? 아직 안 왔습니다. 조금 더 조정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BHI도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오리비텍도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런 이재진의 이 지금의 눌림목 지표 확인하셔서 제가 이름 제가 이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눌림목이 좀 확인하셔서 눌림목이 확인됐을 때 그때부터 단기 진입하시면 충분히 좋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눌림목 지표라도 적어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게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런 눌림목 지표 설정하는 방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설정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지금 유튜브 채널 링크로 달아드릴 거거든요. 보통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하면 이제 바로 댓글에 제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링크 달아드립니다. 요거 바로 위에 눌림목 지표 설정 방법까지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설정 방법 확인하셔서 눌림목 지표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나는 근데 이렇게 눌림목 지표까지 확인했는데도 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들이 그럼 당장에는 급등하는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럼 맞습니다. 한 7월 달에서 8월 달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7월 말에서 8월 달. 그런 중간 시간 동안 좀 답답한 시장에서 적어도 조금이라도 단타 수익이라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지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냐? 급등 추천주, 그리고 시황,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양한 자료집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자료집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히 준비한 자료집도 있죠. 이번 주에도 또 새로운 것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급증주는 80% 확률로 우리가 60만 불이자면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추천해 드리고요. 시황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그림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집들 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준비한 자료집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복구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대 종목들 2022년도 가장 크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테마 종목들을 쭉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저는 많게는 200포인트 이상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이 자료집을 받을 수 있냐면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제가 급등추천주 시황이 당일 상한가 분석이고 급등 포착주 자료 드리는데요. 제가 중요한 자료들은요. 급등 추천주 보통 많이 보시기 때문에 요 이따 올려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 200포인트 급등주 총정리라고 해서 제가 파일을 만들어 놨거든요. 요 파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힘든 시장 속에서 큰 파동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확인하셔서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고퀄리티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단타 수익 챙기고 싶은 분들은 단타 종목들 그리고 시황
부들 시황 챙겨가시고 그리고 다양한 최근 이슈의 일정에 맞아서 맞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만한 종목들 쉽게 빠르게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둘 수 있게 쭉 이슈와 함께 정리해 놓은 자료집들도 꾸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료를 보시다 보면 왜 이렇게 고퀄리티로 다양한 자료를 무료로 주지? 이거 나중에 유료화하는 거 아닌가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왜 이렇게 퀄리티가 높냐? 저는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 단순하게 여러분들께 자료를 제가 기부한다, 드린다, 재능 기부다 이런 생각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말은 뭐냐면 저 스스로 주식시장에서 나태해지지 않고 꾸준하게 제가 공부하고 생각하고 높은 확률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이 여러분들께 이 동기부여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동기부여를 일으키기 위한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또한 주식시장에서 나태해지고 별로 하기 싫을 때 있단 말이에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해외 시장 보고 뉴스 보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다음 급등 종목이 뭘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여러분께서 매일 들어와서 1,000분, 2,000분, 3,000분씩 추천 종목 보시고요. 매일 들어와서 시황글 1,000분, 2,000분 들어와서 시황글을 보세요. 제가 아무리 귀찮아도 대충 이런 걸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대충 하면 다 티 나가거든요. 절대 대충 할 수 없는 자료들을 쭉쭉 정리해서 이슈와 내용들, 관련된 종목까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어플리케이션에 100%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 또한 나태해지지 않고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어차피 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께 동기부여를 얻어서 좀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이상하게 실전 매매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직접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정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 실전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드린 자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자료는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무료로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퀄리티 높은 자료들 다양하게 얻어가시고 저에게 또다시 동기부여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 조회수가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께 서로 윈윈할 수 있을 만한 구조를 가져가면서 함께 계좌를 키워나가고 확률에 도전하고 우리가 투기가 아닌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가실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 반드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일 거고요. 앱스토어는 아이폰 앱스토어일 텐데요. 똑같이 그냥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밖에 없거든요. 다운로드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정보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운로드 받고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는 게 나 어렵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의 가장 첫 번째 댓글에 보시면 자세히 보기가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눌림목 지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여기 댓글에 같이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대로 된 마냥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계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원전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제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이슈 분석과 함께 꾸준하게 다음 관심 종목까지 정리해서 올려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항상 100%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틀릴 때 있고요. 저도 손실 볼 때 있고요. 저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랬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높은 확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 그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시장이 왔을 때에는 조금 더 덜 손실을 볼 수 있고 좋은 시장이 왔을 때에는 더욱 더 큰 수익. 차라리 횡보 시장에 오면 우리는 정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여러분들 기회를 바로 이런 높은 확률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최근 힘든 시장 속에서도 저와 함께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겨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할 테니까 함께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경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뭐 천재, IQ가 엄청 높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저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제가 해 드리는 정보들까지 차근차근 보시면서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오늘의 유튜브 영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이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까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